한밤중에 종아리가 칼로 베이는 듯 뒤틀렸던 적이 있습니까? 불이 켜지기도 전에 식은땀이 이마를 덮고 이불은 발치로 밀려 내려가고 손은 어두운 방 안 어디엔가 있는 벽을 더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힘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 통증은 왜 꼭 깊은 밤에 찾아올까요? 그리고 오늘 밤은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2가지는 분명히 얻어가십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 통증의 파도를 끊어낼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는 내일부터 밤이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드는 생활의 설계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년의학과 신경근육 문제를 연구하고 진료해 온 박서현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잠에서 벌떡 일어나던 분들과 수없이 함께했고 그분들이 다시 평온하게 잠드는 길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82 윤정희 여사는 새벽 5시에 제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밤을 건너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젯밤 2다리가 동시에 말려 들어가듯 쥐가 나서 소리도 못 내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숨가쁜 그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불빛만 비출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른 곳부터 자극을 주세요. 그곳은 다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근육 경련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집니다. 전 세계 많은 연구가 말해줍니다. 성인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야간 다리 경련을 겪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래 서 있었던 하루일 수도 있고 추운 방바닥일 수도 있고 며칠째 이어진 탈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몸속의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밤에는 신경과 근육에 흥분성이 올라가 갑자기 근육이 움켜쥐어지듯 수축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선택이 우리의 밤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야간 경련은 흔하지만 반드시 참아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행동 하나가 경련의 빈도와 세기를 낮춘다고 알려줍니다.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천천히 늘려주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에서 취침 전 스트레칭을 6주간 꾸준히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밤마다 겪는 쥐의 횟수와 고통이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단단한 논문 한 편이 밤의 풍경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쥐가 같은 쥐는 아닙니다. 어떤 쥐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칼처럼 쥐어짜는 통증이 한쪽 다리에만 몰리고 다리가 뜨끔거리고 만지면 아프고 아침까지 오래 남아있으며 이틀 뒤 갑자기 숨이 차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엉긴 피덩이가 떨어져 나와 허파로 날아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저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두드러지게 붓거나 붉거나 검게 변하고 피부가 따뜻해지며 눌렀을 때 심하게 아프다면 깊은 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호흡 곤란과 흉통과 핏기침은 허파 혈전 색전증을 암시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민간요법도 답이 아닙니다. 즉시 진료가 답입니다.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정보도 같은 경고를 내립니다. 망설임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시 새벽 5시 윤정희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시민이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다리를 억지로 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얼굴에 가장 집중된 감각점 한 곳에 모든 주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십술 정중앙을 두 손가락으로 아주 강하게 집어 올리듯 꼬집으세요. 다리에는 힘을 빼고 호흡은 짧게 내쉬면서 5에서 10까지 세세요. 그리고 잠시 쉬고 다시 반복합니다. 적어도 3번은 강하게 해보세요. 여사님이 의아해하시는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금세 울먹이는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통증이 가라앉아요. 이 간단한 자극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과흥분된 신경신호를 끊어주는 반사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언어로 말하면 신경과 근육의 과흥분 상태가 잠시 꺼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언어로 말하면 멀리 떨어진 부위를 자극해 흐트러진 기혈의 균형을 되돌리는 원리와 닮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손끝으로 그 지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2다리에 동시에 쥐가 났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단, 약하게 집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응급대처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 장기 처방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묘하지만 유용한 첫 번째 열쇠를 열어보인 다음 2번째 열쇠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X자 자세입니다. 움직일 여력이 회복되면 바닥에 무릎을 댄 상태로 앉습니다. 무릎은 제자리에 두고 발목과 발만 서로 엇갈리게 교차해 X자를 만듭니다. 오른발은 왼쪽으로, 왼발은 오른쪽으로 살짝 건너가게 놓습니다. 그 자세로 30을 세는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종아리의 근육과 혈관이 부드럽게 압박을 받으며 혈류의 패턴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 하나로 통증이 빠르게 누그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벽에 손을 대고 무릎을 곧게 펴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보십시오. 특히 무릎 아래 살집이 많은 부분이 뭉쳤을 때 잘 듣습니다. 반대로 발목 가까운 아래쪽이 뭉쳤다면 그 부위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지탱한 뒤 천천히 호흡을 나눠 가며 버팁니다. 이 2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체 신호의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종아리 뒤쪽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까치발을 들면 도드라지는 그 홈을 엄지로 5초 동안 강하게 누르고 3번 반복합니다. 승산혈이라 부르던 그 자리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 밤을 넘길 준비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밤이 오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왜 어떤 밤은 아무 일도 없고 어떤 밤은 유난히 잔인할까요? 그 답은 낮과 저녁의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잠들기 전 5분을 요청합니다. 온수로 발목 위까지 따뜻하게 족욕을 합니다. 손등에 얹어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찜질방의 포근함을 발만 먼저 누리는 셈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바람 끝이 매섭습니다. 온돌과 전기요가 있어도 발끝은 금세 차가워집니다. 말초 혈관이 닫히면 근육은 빠르게 경직되고 신경은 더 쉽게 흥분합니다. 족욕은 그 문을 다시 엽니다. 다음으로는 잠자리에 누울 때 두툼한 베개 하나를 발 뒤꿈치 아래에 살짝 받칩니다. 다리의 정맥피가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도와주면 밤사이 근육이 덜 지칩니다. 마지막으로 이불의 따뜻함을 지키는 장치를 준비합니다.
전기요가 있다면 취침 전 미리 드고 잠들 무렵에는 약하게 두거나 꺼집니다. 양말을 신는다면 발목과 종아리를 조이지 않는 넉넉한 것을 고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일상 처방입니다. 놀랍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밤의 경련은 신경 근육의 과흥분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고 청화 혈류의 안정이 그 과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으면 바로 좋아지느냐고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고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분석을 모은 체계적 고찰은 나이 든 성인의 원인 미상의 다리주에는 마그네슘 보충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신 관련 경련에서도 일관된 이득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2달 이상 복용했을 때 부분적인 호전을 보인 연구가 있으나 전체적인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맞는 결쇠라고 믿고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과 스트레칭 같은 검증된 방법을 먼저 실천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76 박동수 어르신은 평생 버스를 몰던 분입니다. 퇴직한 뒤에도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집에서는 손주를 봐주는 든든한 할아버지지요. 어느 겨울 새벽 박 어르신은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왼쪽 종아리가 비명을 질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한쪽 종아리가 묵직하게 아팠고 심지어 만지면 뜨끈했습니다. 다리는 전처럼 자유롭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며 파스를 붙여드리려 했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정도 양상의 통증은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병원을 미루고 집에서 버텼다면 그 피덩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말씀드린 뒤 늘 강조합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뜨겁고 색이 변하며 통증이 오래가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응급실입니다. 이 경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3겹으로 된 안전망을 권합니다. 첫 번째 겹은 응급 대처입니다. 다리에 쥐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워서도 가능한 위십술, 중앙 강한 꼬집기입니다. 5 최소 10초 힘을 주어 짚고 잠깐 놓고 다시 짚습니다. 3번 이상 반복합니다. 통증이 다소 가라앉으면 벽을 짚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80초 정도 유지합니다. 발목 가까운 아래쪽이 뭉친다면 그 부위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버팁니다. 동시에 종아리 뒤 오목한 홈을 엄지로 5초 강하게 눌렀다 떼는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만 X자로 교차하여 30을 천천히 셉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응급처치입니다. 2번째 겹은 매일 밤의 예식입니다. 족욕 5분 발 높이 베개 이불의 따뜻함, 이 3가지를 잠의 관문으로 삼으십시오. 3번째 겹은 과학이 확인한 예방입니다. 취침 전 종아리와 뒤 허벅지를 천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딱 2동작만 고정하시고 6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면 일지에 변화가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연구가 증명해 준 약속입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식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한 잔을 제안합니다. 감자와 우엉과 대추를 깨끗이 손질해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여 미지근하게 식혀 저녁에 1컵 마십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 하루 동안 소금기 많은 국과 찌개로 지친 몸의 균형을 돕고 우엉은 마그네슘과 식이섬유를 통해 근육과 장 모두에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대추의 은은한 단맛은 밤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과학 논문이 이 조합 자체를 경련 치료제로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따뜻한 수분 보충과 미네랄 섭취는 많은 분에게 안전하고 일관된 이득을 줍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대추의 양을 줄이고 저염식을 실천하는 날에는 감자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십시오. 새로운 차나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장약과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된 용량과 빈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간단한 변화들이 내 밤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임상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꾸준히입니다.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각 동작을 20초 유지하고 2번 반복합니다. 숨을 내쉬는 동안 늘리고 들이쉬는 동안 멈춥니다. 족욕은 5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발을 너무 뜨거운 물에 넣지 마십시오. 발 감각이 둔한 분들은 젓가락으로 물을 휘저은 뒤 손등으로 온기를 확인한 다음 시작하십시오. 양말은 조이지 않는 것을 고르고 낮 동안 신었던 것과 다른 건조한 것을 준비합니다. 침실의 실내 습도와 온도는 지나치게 덥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겨울의 아랫목과 여름의 선풍기 바람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밤새 과한 자극은 쥐를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윤정희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여사는 위십수를 강하게 꼬집는 응급대처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여사와 통화하며 잠자기 전 스트레칭 2동작을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발뒤꿈치를 바닥에 고정하고 벽을 향해 몸을 기울여 종아리를 늘렸습니다. 이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뒤 허벅지를 천천히 늘렸습니다. 처음 나흘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5째 날 밤 여사는 뜻밖의 연속 5시간을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 여사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다음 통화에서 여사는 조금 머쓱해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방법을 알려준 뒤로 낮에 손주랑 놀다가 종아리가 뻐근해질 때도 저도 모르게 입술을 집어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세 풀리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주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경고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모든 경련이 무해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거나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 또는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밤마다 같은 다리가 아프고 색이 변하거나 붓기가 동반되면 기다리지 말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 판단 하나가 인생을 구합니다. 표준화된 공공의료 정보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다리의 한쪽이 붓고 따뜻하며 통증이 오래가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요.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위험을 막아주지만 위험 신호 앞에서 필요한 것은 빠른 행동입니다. 이제 밤을 건너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근육 경련은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신경과 근육의 흥분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때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상태를 거의 경련에 도달한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평소보다 휴식 상태에서 근전도 활동이 높아지고 미세한 떨림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과학적 관찰은 우리가 왜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안정된 천 유지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경련을 줄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과흥분의 수위를 낮추면 경련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말합니다. 몸을 늘리고 따뜻하게 하고 규칙적인 신호를 보내십시오.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탭니다. 낮에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기 싫어 일부러 물을 아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아침과 낮에 충분히 나눠 마시는 수분은 밤의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한 컵 정도로 제한하면 밤중 소변으로 인한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짠 찌개와 젓갈을 사랑하는 우리의 식탁은 소금이 과해지기 쉽습니다. 국물은 절반 남기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셔보십시오. 대신 제철 채소와 두부와 생선을 조금 더 얹어 보십시오. 몸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낮의 균형이 밤의 평화를 부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통증이 오래 가거나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면 즉시 진료입니다. 그 다음은 응급 대처입니다. 누워서도 가능한 위십술 중앙 강한 꼬집기, 그리고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맞춘 즉시 스트레칭과 승산 자극과 X자 자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족욕과 발높이 베개와 따뜻한 잠자리 준비가 필수입니다. 내일부터는 취침 전 스트레칭 두 동작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공복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수행하십시오. 낮에는 수분을 나누어 마시고 짠 음식을 줄입니다. 따뜻한 감자 우엉, 대추차 한 잔은 저녁의 일과를 부드럽게 마무리해 줍니다. 마그네슘 보충은 맞는 결쇄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점들을 이어 한 줄의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학이 말해 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취침 전 스트레칭은 실제로 야간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줄입니다. 생활의 작은 수정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저는 다시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윤정희 여사는 지금도 자기 전 스트레칭 두 동작을 빼먹지 않습니다. 가끔 종아리가 뭉치려 하면 저도 모르게 입술이 먼저 움직인다며 웃습니다. 박동수 어르신은 다리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손주와 공원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도착한 곳은 같습니다. 밤의 평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밤도 그곳에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같은 통증으로 밤을 새우는 이웃에게 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건강한 밤과 더 넓은 하루를 위한 과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편에서 무릎 통증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과 아찔한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신 뒤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몇 초 만에 통증이 꺼졌는지, 며칠 만에 밤이 길어졌는지
여러분의 후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을 지켜줄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